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엔비디아 끝판왕이 나타났다. 삼성도 몰빵하고 있는 이 기업 8월 세계 1위 대장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엔비디아와 삼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오늘도 우리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봐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그래요. 이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드디어 9월 되면은 기나고 긴 이 금리와의 싸움이 끝나고 금리 인하를 스몰 스텝이라고 하죠. 금리 인하를 이제 어찌됐든지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과거에는 한 60%였다, 반반이었다, 30%였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 9월에 이제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낮출 확률을 봤을 때는 거의 시장에서 보는 건 몇 퍼센트다? 100% 확률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증시의 강한 상승장의 시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의 차이지, 우리가 2000년대 사실 이때 금리는 말도 안 되니까 2000년대 전의 금리는 사실 무시한다 보시면은 과거부터 이제 고금리 정책이 시행이 되고 고금리까지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금리가 조정이 나왔던 이 금리가 줄어들었던 이 시기에 우리가 코스피를 본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과거 뭐했다? 리먼 사태 이후에 금리가 이제 조정됐던 그 이후에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는 약 2배 정도 올랐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증시는 몇 배?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만약에 이 시간의 차이지 리먼 사태 이후도 한 2년 3년이었고요. 보면 이 당시에도 코로나 이후도 저점부터 고점까지 한 2년 정도였죠. 그러니까 통상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올라갔을 뿐인 거지, 어쨌든 증시 자체는 늘 2배가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태공 미친놈이라 욕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코스피를 얼마를 보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제가 보는 코스피는 5천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제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결국 오를 수 있는 건 뭐라 했어요? 외국인이 주워 담는 업종 섹터들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외국인이 무엇을 사고 있느냐? 과거부터 이제 이제 6월 달에도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사모은 건 뭐였다? 삼성전자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작년에도 원래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하면서 연말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모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외국인 커지는 미 금리 인하 기대감 하면서 무엇을 담았는지 보니까 역시나 삼성전자만 엄청나게 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줄 때마다 사실상에 사 모았던 건 뭐였다? 삼성전자였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뉴스를 하나 빼먹었는데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도 7월이 아무리 힘들었다, 하락장이었다 하더라도 7월 한 달에만 외국인이 3조 정도를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삼성전자에 외국인은 금리 인하와 함께 삼성전자에는 진심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상승을
반도체 섹터에 이런 상승 흐름을 가지고 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나 올라가게 된 거죠. 약 13%입니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시사의 강세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라는 건 앞으로 이 반도체 섹터 업종들의 강한 상승장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겠죠.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삼성전자가 실적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한다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랐다, 금리나 기대가 올랐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적뿐만 아니라 이미 엔비디아 덕분에서도 뭐한다, 엔비디아발 제1의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왜 엔비디아 때문에 사이클이 오느냐, 왜 삼성전자가 몰빵하고 올인하고 투자하는 거냐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기다린 게 뭐예요? 마지막 퍼즐 완성이라는 게 이제 8월 달에서 9월 달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HBM3입니다. HBM3.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 최근에 반도체 매수출을 TSMC를 추월했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거. 곧 엔비디아의 HBM3 이 공급이 임박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공급이 임박하면서 엔비디아발 제2의 사이클이 온다라는 건데, 이 제2의 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HBM3이라는 게 애초에 뭘 위해서 만드는 거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블랙웰 때문이에요. 블랙웰.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의 블랙웰 샘플 발송 개시라고 하는데, 이 블랙웰에 사용되는 게 HBM3입니다. 3.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블랙웰의 출시와 함께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사이클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해봐야 돼? 오히려 블랙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히려 지금 잘 주워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이 블랙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번 하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 실적 발표가 되면서 AI를 통한 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러면서 AI를 통해서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당장의 실적을 까봤더니 투자금 대비해서 실적 회수가 수익 회수가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블랙웰을 이야기하면서 AI에 대한 지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축소하는 거 없다. 우리는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여전히 AI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를 늦추는 게 앞으로의 시장에 더 위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이 블랙웰에 대한 투자 이야기는 더 많이 더 하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웰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끝판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블랙웰이라는 이 블랙웰의 서버를 보면 알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감히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블랙웰의 서버 한 대당 얼마? 41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반대로 비싸게 팔아먹는 만큼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발 이 슈퍼사이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블랙웰 때문이에요. 블랙웰. 그래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블랙웰 덕분에 역대급 실적을 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역시도 뭐한다? 역대급 실적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지속적인 역대급 실적이었는데, 여기 추가적인 역대급 실적이 나와준다고 하면 주가에 정말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블랙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포트에 꼭 한 종목씩 넣어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이에요. 보다시피 과거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GPU 블랙웰을 본격 양산한다는 소식에
핵심 패키징 기술로서 블랙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삼성이라든지 SK, 실질적으로 삼성이 되었던 SK가 되었던 HB용 레이저 디본딩 기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HBM 관련되어 있는 반사 이익 수혜주로서 블랙을과 함께 엮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할 거예요. 제가 이미 과거에도 이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로서 여러분들에게 4월 24일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23년에 외국인은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부터 미친듯이 오를 겁니다 딱 말씀을 드렸고, 레이저셀이 어떻게 됐다, 당시 소개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이 한 4배 정도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지금 자리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다시 찍고 가줄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다가 블랙엘이라는 테마까지 겹친다고 하면은 이 구간이 과거 여기 물량수하는 구간이고 다시 찍고 날리면은 그대로 다이렉트 날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늘 말하지만 가격 전략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을 확인하세요. 댓글을. 그럼 시황 가격 전략 확인하기 이렇게 클릭하셔서 누르시면은 보이다시피 뭐한다, 제가 과거에도 JMB라는 종목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9,000원까지 하고 터치하고 목표가 2만원 잡아드리고 깔끔하게 2배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가격 전략까지 다 잡아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좋고, 또 추가적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강태공이라서 어플을 다운받으십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뭐다, 최근에 이제 옵티코어가 강세인데 옵티코어 같은 경우 7월 30일에 소개시켜드리고 다이렉트 상한가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주를 매일같이 제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